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우리 시험 끝나고 일주일 쉬고 이제 다시 보충 수업을 달려야 되는데 기말고사 전까지 한 10번 정도 수업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10번 동안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다 나가고 그리고 중간고사 때 했던 것처럼 문제 풀고 뭐 그럴 것 같아요. 뭐 똑같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좀 일찍 올려줬는데 선생님이 이제 게을러져가지고 조금 늦게 이제 올려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빨리빨리 올려줄도록 줄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어,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그 중간고사 때 좀 열심히 안 했던 친구들도 이제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강퇴제도 아직 남아있거든요. 강퇴제도. 맨날 이제 강퇴 가지고 막 협박을 하는데 공부 안 하면 이제 강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공하자고요. 그리고 좀 중간고사 점수가 생각보다 이제 만족스럽지 않게 나왔다 이런 친구들은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오기만 해도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거든요. 영상 보고 그리고 복습하고 문제 풀고 문제 복습하고 그리고 교과서 이제 읽고 이러면 시험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하라는 대로 따라오세요. 알았죠? 네,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빨리 끝낼 거예요. 오늘 이제 넓은 범위를 나가지 않고요. 그냥 첫 수업이니까 쉬엄쉬엄, 딱 한 장만 나가고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끝낼 테니까 여러분 집중하세요. 우리 이제 중간고사 범위까지가 뭐였냐? 이제 나당 전쟁 전까지였죠.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58페이지. 그래서 고구려 멸망, 백제 멸망까지 배우고 그 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그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나당 전쟁부터 배워야 합니다. 나당 전쟁이 무엇일까요? 신라와 당이 전쟁을 하는 거야. 선생님 왜 신라랑 당이 전쟁을 하나요? 신라랑 당은 같이 동맹을 맺고 백제랑 고구려를 멸망시키지 않았나요? 그렇죠. 맞아요. 신라랑 당은 동맹을 맺었어요. 서로 동맹을 맺고 그리고 어떤 조건을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았었죠? 교과서 57페이지에도 있는데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당에게 식량을 제공해 주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급 부대를 제공해 주기로 했었고 이렇게 당을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당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면 평양 평양 남쪽의 백제 땅은 신라한테 준다고 이렇게 서로 이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당나라가 백제랑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태도가 바뀌어요. 이 당나라가 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당이 야욕을 부려요. 일단은요, 이제 고구려가 이제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요. 이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에 안동 도호부라는 것을 당나라가 설치를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고조선 멸망시키고 당나라가 한사군 설치하잖아요. 이 고조선 영토를 직접 지배하기 위해서 한사군을 설치했듯이 당나라도 그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안동도호부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동도호부를 설치를 해가지고 고구려의 영토를 이제 지배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백제가 멸망당하고 난 뒤에는요, 이 백제의 수도였던 웅진에 웅진도독부를 설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백제의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야? 아니 고구려는 그렇다 쳐. 고구려는 이제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 영토는 당나라가 가진다 치더라도 평양 이남의 백제 땅은 신라한테 준다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백제의 수도에 웅진 도독부를 설치하고 백제 땅을 이제 자신들이 다스리려고 지배하려고 하니까 이 당나라가 어이가 없잖아. 그래서 응? 이렇게 하는 거야. 뭐지? 약간 좀 당황했었던 거죠. 근데 심지어 신라의 수도였던 금성에까지 이 당나라가 계림도독부를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신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 황당한 거야.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나라 지금 너네가 아니 우리 땅에도 지금 우리 신라도 다스리려고 이 도독부, 이 계림도독부를 설치를 해? 완전 어이가 없네. 지금 킹받는 상황이에요. 지금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 평양 이남의 백제 땅은 자신들한테 준다고 했는데 그 백제 땅은 주지도 않고 거기다가 자기네 나라까지도 지배하려고 하니까 완전히 이거는 당나라가 뒤통수 친 거지. 당나라가 이제 아예 한반도 전체를 그냥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야욕을 이제 부리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안 되겠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다 뺏기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백제의 옛 땅을 이제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백제 유민들, 이 멸망당했지만 이 백제는 멸망했지만 이 백제 이제 백성들은 남아있잖아요. 이런 백제 이제 유민들한테 관직을 주고 그 신라에 이제 포섭을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민족적 통합을 깨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편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친구랑 싸우고 있어. 어떤 친구랑 싸우고 있으면 막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이제 내 편을 만들려고 하잖아. 그래서 다른 친구랑 더 친하게 지내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당나라랑 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나라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제 백제 이런 유민들을 포섭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 이런 유민들도 포섭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안승 기억나나요? 그 고구려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이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안승을요, 너 고구려 왕 해. 우리가 너 고구려 왕 하게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서 고구려 왕의 책봉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 부흥운동, 고구려 유민들의 고구려 부흥운동을 후원을 해줘요. 신라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로 고구려를 부흥시켜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을 해줘서 야 너네가 당나라랑 대신 싸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신라도 좀 그렇지 그렇게 순수한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강한 상대를 해야 돼. 예를 들어볼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이나 뭐 이런 예를 들까 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될까?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될까?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엄청 강한 상대를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런데 내가 이 상대를 싸우기엔 좀 그래.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애를 이제 후원을 해줘가지고 다른 애한테 쟤랑 좀 싸워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백제 유민들, 고구려 유민들을 포섭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신라가 후원을 해줬지만 당나라랑 전쟁을 해서 승리한 이후에는 이 고구려 부흥 아예 이제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그냥 필요할 때만 써먹고 나중에는 다시 이제 막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신라랑 그 당나라는요 사이가 안 좋을 대로 안 좋아졌어요. 완전 이제 둘이 앙숙이 됐어. 이제 신라랑 이제 그 당이랑 이게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 신라 당 이렇게 이제 싸울 일만 남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나라 어마무시한 대제국이잖아요. 이 당나라가 그 셌던 그 정말 완전 그 절대 넘어가지 않았던 막 수나라가 막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와도 넘어가지 않았던 그 고구려도 멸망시키고 백제도 멸망시켰던 그 대제국인데, 근데 여러분 이 조그만 신라랑 당이랑 전쟁을 하면 당연히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당나라가 이겼을 것이다 생각이 들지 않나요? 사실 뭐 신라랑 당나라의 싸움이 이게 게임이 안 되지. 그런데 이때 이 동아시아의 정세가 굉장히 신라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자, 동아시아에서요,
이 토번이라는 이 국가가 있는데요. 이 토번이 이 실크로드, 이 중앙에 이 많은 영토를요, 장악을 합니다. 이 실크로드가 그 비단이 다니던 그 길이에요. 그 길을 이제 장악하고요. 그리고 많은 영토를 정복을 해가지고 이 당나라를 압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나라는요, 이 토번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토번과도 전쟁을 해야 돼. 그리고 신라랑도 전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양쪽으로 힘이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신라가 굉장히 유리했던 상황인 거죠. 이 당나라가 토번이랑 싸우지만 않았어도 신라를 이렇게 이기는 거는 식은죽 먹기야. 그런데 지금 이 토번이라는 강력한 국가랑 전쟁 중이기 때문에 신라한테 그렇게 막 힘을 쓸 그런 게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토번 하면 잠깐 지도 선생님이 갖고 왔어요. 요겁니다, 여러분. 이 토번이 굉장히 세력이 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이 당나라를 이제 압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부담이었죠. 굉장히 이제 부담이었고, 그래서 신라랑 이렇게 전쟁을 이제 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신라에 그렇게 많은 병력을 보낼 수가 없었다. 왜냐? 신라와의 전쟁에 집중을 하면 언제든 이 토번이 뒤를 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랑의 전쟁에 그렇게 집중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과 신라가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신라가 먼저 당나라를 쳐요. 선제 공격을 합니다. 이 신라가 이제 고구려 부흥군을 이끌고 이 고구려의 이런 군대들이 셉니다. 사실 이 고구려가 원래는 이 한반도 지역의 최강자였잖아요.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고구려가 제일 최강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라와 이 고구려 부흥군이요, 당의 부대를 이제 선제 공격을 해요. 당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가지고 그 고구려가 이제 원래는 거느리고 있었던 이 말괄과 이 거란족들, 이런 기병을 동원해가지고, 이 기병은 뭐냐면 말을 타고 다니는 병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말 타는 이런 병사를 동원해가지고 신라를 이제 침략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일단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장창보병과 세뇌부대라는 것을 이제 육성을 하는데요. 자, 장창보병과 이 세뇌부대에 대한 그 이미지를 선생님이 갖고 왔는데요. 이 장창보병과 세뇌부대는 이 당나라의 이 기병을 물리치기 위한 그런 병대였어요. 여러분, 요 기병.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말을 타고 다니는 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 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이게 이제 말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군사들이 이렇게 말을 타고 오는 거야. 그러면 어때? 굉장히 기동력이 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말 타고 와가지고, 이거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떡하지? 이제 말을 이제 타고 온단 말이야. 아우,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어쨌든,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내 그림의 한계. 안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선생님이 그릴 수는 있어요. 그릴 수는 있는데, 근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런 거에 시간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오면 어때? 엄청 빨리 와가지고 자꾸 이제 옆에 있는 저 음료수를 자꾸 쳐가지고 엄청 이렇게 이래 이렇게 와서 뭐야 이렇게 막 칼 들고 막 사람들을 칠 수가 있잖아.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병 이 부대가요 굉장히 위협적이었어요. 이래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공격하고 하면 막 진짜 막 몰살이야 몰살. 그러니까 이 기병 부대를 대응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라가 어떻게 했냐? 이 장창보병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긴 활이래 창을 가진 군대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긴 창을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네들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이 이래야 하고 와도 여기 창에 이렇게 찔려가지고 더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죠. 뭔지 알겠지? 잠깐만. 이거 여러분 교과서에도 이거 그림 있어요. 잠깐만. 분명히 내가 교과서 분명 파일을 참.
자, 여러분 교과서 그림을 보면 여러분 교과서 지금 있나요? 59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자, 보면 이렇게 긴 창을 들고 있고 이렇게 이제 적들이 이렇게 오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 뭐야? 이제 이 말들이 더 이상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창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세뇌부대. 이 세뇌부대는 뭐냐면 기계식 활을 이용해서 그 먼 거리로 이제 활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 거리에 있는 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장창 보병과 세뇌부대를 통해서 이 당나라의 이 기병을 무력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뭔지 알겠죠? 여기 요런 요런 그 활을 들고 멀리 있는 적을 쐈다. 네, 그래서 요런 것들로 이 당나라의 강력한 기병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나라의 이런 군대가 침략해 오는 것을 그 대비해서 각지에 이제 성을 쌓았죠. 이제 산에 성을 쌓고요. 그리고 이제 당나라랑 여러 차례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주 중요한 전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전투의 이름은 외워줘야 되는데요. 이 매소성 기벌포 전투입니다.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인데 여기서 이 당나라의 군대를 아주 크게 격파를 하고요. 결국에 이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대승리를 해가지고 당군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소성 기벌포 전투로 신라가 이 당나라를 상대로 이기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 군대가요. 이제 포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한반도 지역에 이 영토를 다 지배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포기를 하고 이 안동도부만 그 평양에 있었던 이 안동도부만 여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아예 이제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제 완수하게 되었다라고 완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삼국이 통일이 돼요. 어느 정도 영토를 이제 신라가 획득을 하였을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면 알겠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영토까지 다 합한 영토보다는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신라는 한 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원래는 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신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토도 많이 늘어났고요. 원래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신라가 최약체였어요. 그랬는데 그랬는데 어쨌든 이 결국에 이 삼국의 승리자는 신라가 됐잖아.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 신라의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지만 하지만 우리 전체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 이런 입장에서는 이 신라의 삼국 통일이 또 이런 좀 영토가 이제 많이 줄어들고 그런 한계는 있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어요.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그래서 이제 삼국 통일의 의의와 한계를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은 삼국 통일의 의의는요. 이 삼국이 통일이 됐다는 거죠.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계속 몇 세기 동안 싸우고 치고받고 싸웠었는데 근데 드디어 어쨌든 이 삼국이 통일이 되면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가 하나로 융합이 됐죠. 그래서 민족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드디어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그런 의식이 생겼다. 라는 의의가 있는데 그런데 한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대동강 이북의 이 옛 고구려 영토는 아예 이제 잃어버렸다. 이 통일신라가 그 영토까지는 가지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삼국 통일 과정에서 결국에는 신라가 당의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통일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완전한 그런 의미의 그런 통일이다? 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쨌든 외세의 도움을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이 신라가요 당나라를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그 의의가 있었어요. 또 그 역량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 지역을 다 먹었어. 만약에 한반도를 당나라가 다 먹었어. 그러면 이 한반도까지 다 중국 땅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라가 이 한반도의 어쨌든 일부를 이제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 이제 든든하게 지켜줬기 때문에 이 이북 지역 있죠. 이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서 요 영토, 이 신라의 영토의 이 북쪽 지역에서 이 북쪽 지역의 이쪽 이런 유목 지역에서는요, 이제 이 돌궐이 이제 점점 부흥하기 시작해요. 이 돌궐이라는 민족이 부흥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여기에 건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라, 남쪽은 신라, 북쪽은 발해. 이 남북국 시대가 열리게 된다. 어쨌든 원래는 여기를 당나라가 먹었다가 여기가 발해가 생기게 되면서 어떻게 됐다? 어쨌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건국이 되면서 어쨌든 여기가 또 우리 민족에 의해서 이제 차지가 되었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거예요, 요거. 근데 이제 이따가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런 파란색 이런 거, 뭐 빨간색 이런 건 좀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발해 건국을 그냥 잠깐만 배워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60페이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원래 선생님이 좀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초심 잃은 건 아니고요. 그냥 첫 시간이어가지고 조금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시험 끝나고 첫 시간이어서. 자, 대조영의 발해 건국. 자, 일단 고구려가 이제 멸망이 됐잖아요. 이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고구려 유민에 대해서 신경을 썼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 고구려 사람들은요, 정말 이 민족의식이 셌습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래서 계속 고구려 부흥운동을 일으키려고 해. 그걸 당나라도 알았어. 그러니까 얘네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고구려의 왕이나 귀족 같은 이런 지배층을요, 중국 각지로 한 곳도 아니야, 여기저기 뿔뿔이 이주시켜서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찢어놓은 거야. 얘는 여기, 쟤는 저기 이렇게 막 뿔뿔이 찢어놓고 부흥운동을 못 일으키게 얘네가 관리를 했었던 거죠, 당나라가. 근데 그 중에서 이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고구려의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구려의 장군이었는데 이 요서의 그 영주라는 지역에 이제 당나라한테 이제 끌려와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 영주가 어디 있는지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 영주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영주가. 갑자기 영주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2학년 친구 중에 이제 이름이 영주인 애가 있는데, 이제 학기 초부터, 지금도 학기 초긴 한데, 계속 자기 이름을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모르죠. 당연히 이제 모르니까 자기는 이제 영주래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까먹다가, 몇 번 계속 물어보고 알려주니까 이 영주를 외우게 됐어요. 영주라는 이름을 이제 외우게 되는데 갑자기 얘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제 내가 이 도덕 수업에 들어가는 애거든요. 이제 도덕반 애인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이제 도덕 시험 문제 이제 풀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푸는 거야, 얘가. 안 풀고 막 친구랑 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짜증난 거지. 내가 이렇게 이름도 외우고, 뭐 이름 외운 게 뭐 별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뭔가 배신한 느낌이잖아. 우리 둘의 뭔가 그런, 계약 같은 거지. 나도 너 이름을 외우고, 너를 기억하고, 너한테 신경 쓸 테니까 너도 수업 열심히 들어. 약간 그런 계약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닌가? 그렇지 않아?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 뭐, 그냥, 자기 이름 외워주는 건 좋아하고 수업은 안 듣는 애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험 그 문제를 안 풀고 친구랑 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너 이름 까먹을 거라고. 유치하네요, 너무. 나 이제 너 이름 까먹을 거야. 너 이름 뭐야? 막 내가 이랬거든. 너 이름 멍주니? 너 이제 오늘부터 멍주야? 막 이러니까 오히려 좋아해. 오히려 좋아해. 이제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또 풀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뭐라고 하니까 이제 풀어가지고 좀 풀길래, 그래, 그러면 너 이제 명주로 승격시켜줄게 했는데, 이제 아직 명주는 안 됐어요. 아직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유치하네요. 초딩 같네요. 어쨌든 이 요서의 이 영주 지역에 끌려와서 살고 있었다. 여러분, 내가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는
이렇게 하면 영주라는 거 기억을 하잖아. 그렇지 않아? 영주. 여러분 이제 영주 이제 안 까먹는다고요. 아닌가? 그래서 이제 대조영이 이 요서의 영주 지역에 이제 끌려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 이제 당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유목 지역에서 부흥하고 있었던 돌궐 세력이요. 이 몽골 초원에서 이제 재기라는 게 뭐냐면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시 부흥을 해서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나라가 정신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돌궐. 이것도 한번 잠깐 보면 여기 보면 여러분 돌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당나라가 이 돌궐까지 다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지역까지 다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돌궐이 당나라 꺼져 하면서 우리는 이제 따로 살 거야 하면서 이제 얘네가 재기해서 이제 독립을 해요. 이 당나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 당나라가 막 이 돌궐이랑 막 전쟁하고 치고받고 끄져라 너도 끄져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 이 대조영이 이제 티티하는 거야. 이 대조영이 이 영주에서 이제 티티해. 이제 그거 전에 이제 거란족 또 거기다가 이제 거란족 중에 이진충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가 또 영주 지역에서 막 반란을 일으켜. 이 거란족도 반란을 일으켜.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돌궐 애들은 저기서 막 우리 이제 독립할 거야 이러고 있고 거란족은 이 영주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아주 정신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대조영이 이 틈을 타가지고 티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류민이랑 이 말갈족들을 이끌고 이제 영주를 이제 탈출을 하죠. 그 이제 탈출하는 대조영을 그 당나라가 뒷조사요. 그래가지고 대조영 어디 가냐 하면서 다시 와라라고 하면서 막 이제 잡으러 가지 이제 당나라는 이제 잡으러 가고 이제 대조영도 이제 티티 하고 이제 당나라 애들도 와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막 이제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조영이 이 당나라 군대랑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얘네를 이제 물리칩니다. 이제 물리치고요. 결국 이 대조영이 동모산이라는 곳에서 이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했다. 동모산. 자, 동모산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러분, 동모산. 그러니까 이 영주에서 이 티티한 거예요. 티티에서 어디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 엄청 멀리 왔죠? 근데 이제 이 당나라가 쫓아왔어. 당나라 군대가 쫓아왔지만 얘네를 이제 물리치고 여기서 드디어 발해가 이제 건국이 되고요. 이 동모산이 요 산입니다. 요 산인데 요 산에서 이제 건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발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남북국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이제 발해. 그래서 남북국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이제 발해도 우리나라의 역사로 이제 배운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 오늘 내용은 다 끝났어요. 사실 진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공부하는데 얼마 안 되니까 내일 문제도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내일 수업이 되려나? 어쨌든 이것만 공부해 오세요. 나도 이제 너무 늦게 올려가지고 양심이 없잖아요. 너무 많이 이거를 뭐 진도를 나가고 이거 다 외우라고 하면 양심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